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꼭 하세요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두 가지를 꼭 합니다. 두 가지를 꼭. 목표와 실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보신 시청 여러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라고 그래 그럴 수 있는데요. 당연한 건데 안 해요. 안 해. 저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엄청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한 꿈만 있었어요.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막연한 꿈만 있었어요. 20대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10여 년 정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쫄딱 망했죠. 아주 쫄딱 망한 건 아니고요. 부모님 물려주신 그 집이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날아갈 뻔했죠. 팔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팔지 않고 전세를 주었어요. 그때 제가 인천에 한 전세 800만 원짜리 8평짜리 그 산동네의 빌라인데 8평짜리 빌라였거든요. 반지하. 거기에 전세 800만 원에 들어갔어요. 2006년도에 인천에 반지하 산동네에 전세가 8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1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깎았어요. 또 이사 비용도 필요하다고 깎아달라고,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나의 자산을 10배 이상 불려놓겠다. 그리고 순자산도 10배 이상 불려놓겠다가 목표였어요. 지금 한 2020년이니까 한 14년 정도 흘렀죠. 14년 정도 흘렀는데 총 자산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순 자산은 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실천을 한 거죠. 한 14년 정도 흘른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딱 그 두 가지, 목표와 실천이었습니다.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실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거를 세분화 시켰어요. 세분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0년에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되겠지? 돈을 벌어야 되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갚기 위해서 또 아끼고 아껴서 상환을 하고 그 세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나간 거예요. 그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게 그겁니다. 그 과정에 경매라는 것도 하지 않았고요. 금매라는 것도 하지 않았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이 있으면 그걸 최고 높은 가격에 샀어요. 이상하다고 소리 들 정도까지. 잘 몰랐다기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자산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죠.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요. 그건 자유니까.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목표와 실천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목표와 실천을 하고 있고요. 제 다음 목표는 앞으로 10년, 2020년이니까요. 2030년이죠. 2030. 이상하네요. 그 감이. 서울 2030하고 비슷하네요. 2030년까지 똑같습니다. 저의 총 자산은 현재 10배를 만드는 거고요. 순 자산도 현재 10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이 목표 설정은 지금 한 건 아니고요. 한 2년 전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를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 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려고 했던 목표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해서 실행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경매로 물건을 낙찰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 자산이 일단 늘어나 났습니다. 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목표 설정을 해놓은 거를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10년 안에 그 10배의 자산을 늘려놓겠다는 걸 실천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거에서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합의안이 나오면 그걸 꼭 실천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저한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실패라는 건 뭐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못됐어요. 남들은 실패라고 해요. 근데 나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얻었잖아요. 교훈을 얻었든 물질을 얻었든 뭔가를 얻었잖아요. 사람을 얻었든 뭔가를 얻었으면 그게 실패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지금까지 2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하면서 빚도 몇 억을 졌다고 몇 억을 졌는데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실패라고 인정한 순간 그 모든 건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될 수 있겠죠. 야, 이걸 한번 해봤는데 좀 안 돼. 이걸 해봤는데 좀 안 돼. 이걸 했는데 돈이 좀 손해를 봤어.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실패는 아니죠.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10배입니다. 지금의 10배. 그리고 총자산도 10배, 순자산도 10배. 그걸 향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켜봐 주시면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 또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그 회사를 다니면서 책상 앞에 생각나는 물건들을 하나씩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가짐.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속의 마음을 계속 담금질했어요. 그 대작간에서 쇠를 불에 넣었다가 막 때린 다음에 물에다 푹 담그잖아요. 꺼내고 또 달구고 때리고 그걸 저는 계속 했어요. 뭘로?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글로. 그 내용이 제 블로그에 있는데 그걸 들여다봤더니 좀 제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왜냐면 오래전에 쓴 것들이니까 그거를 한번 읽어봐 드리는 걸로 해서 영국 쪽에 그거 캡처 사진 그걸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값어치 있게 살아야 한다.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건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기 위함이다. 돌이 무거운 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고 힘이 없는 건 그 돌을 들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고 시작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이 문구가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날이나 마음이 좀 힘들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 글을 쓴 거예요. 컴퓨터 앞에 타이프 쳐서.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지럽지만 제가 쓴 글이어서 문구여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